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9월 13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경찰과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속속 진행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가 됐죠.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류가 아닙니다. 본류는 그렇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여러 가지 혐의들이죠. 대장동, 백현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검찰에서 재판에 넘겼고 넘긴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원래 선거법 사건은 재판을 신속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을 3개월, 2심 3개월, 대법원까지 6개월. 그래서 1년 안에 다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재판부가 질질 끄는 수가 있어서 더 2년 정도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그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 제목으로 기소가 됐었고 재판을 3심까지 대법원까지 다 봤는데 2년이 걸렸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대선까지 도전을 하는, 그리고 지금 또 국회의원도 되고 민주당 대표로 되는 데는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이것을 무죄로 파기환송되면서 기사회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기사회생을 하지 못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의 이재명도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허위사실 공표 무죄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어쨌든 2년 후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 당시 2018년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에 나가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죠. 그때 허위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이 있었는데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면서 무죄를 받아서 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를 했고 대선에도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그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건순일 대법관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워낙 그 진보 좌파 성향의 그 판사 모임 출신이고 건순일 대법관은 대장동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연루 의혹이 있던 인물이죠. 자, 그때 대법관들이 낸 다수 의견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TV 토론에서 형의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고 허위를 말했는데 그때 다수 의견이 뭐였냐면은 대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토론회 서로 주고받는 토론회는 연설과 달리 일방적으로 하는 연설과 달리 토론회는 적극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때 바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서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정확하게 허위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은 TV 토론에서는 후보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의 판결, 나중에는 로비설도 있고 막 그랬었죠. 자, 그래서 결국 그 무죄를 받아서 기사회생을 했는데 지금 그 허위사실 공표 이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지금 세 가지죠.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한 이 세 가지가 허위사실 공표인데
하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토론회가 아니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선서까지 다 하죠. 그 답변에서 이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용도 변경을 하는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고 선서까지 한 국정감사에서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때 무죄 받았던 때와. 또 하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렇게 잡아뛴 것, 그것은 SBS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 인터뷰 그리고 또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이 2018년 그때 사건을 가지고 2020년에 판단한 제한된 시간 내 소극적 적극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한된 시간 내에 소극적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뭐 경기도 국감 같은 거 제한된 시간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사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제가 성립이 되면은 최저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이상입니다.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뭐 질질 재판을 걸면은 2년 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또 그 전에 속전속결로 해서 뭐 1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받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됐는데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되는 조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무죄로 판결받았을 때와는 이 상황이 다르다. 이번에는 적극적, 지속적이다. 그때는 소극적, 적극적이었다. 자,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면은 무조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오는데, 유죄가 인정되면은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대선 때 국고로 지원받은,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파산되겠죠. 그리고 이재명은 정당법에 의해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지므로 대표직도 내놔야 되고, 국회법에 의해서 역시 선거법, 피선거권이 없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5년 동안 이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죠.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서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는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9일에 만료돼서 추석 연휴 전에 기소가 됐죠. 지금 오늘부터 여러 가지 또 사건에 대한 이재명과 연결된 사건에 대한 수사 속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이 아니고 본류 사건입니다. 선거법을 파생시킨 그 본류 사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선 주목되는 건 몇 가지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류 사건들 중에서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있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로 그 이재명 대표를 송치를 했습니다. 일단 소환 없이 송치를 했는데, 그런데 적용된 제목이 이재명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해온 쪽은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인데,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작년 9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를 했죠. 그래서 7개월 동안 재수사를 해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 2016년 사이에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성남FC로. 그리고 그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 그래서 두산은 작년에 해당 부지의 분당 두산타워를 완공을 했고, 매입가가 불과 70억 원대였는데 그 부지의 부동산 가치가 현재 1조 원에 달한다. 그 용도 변경을 해줘서. 그래서 두산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큰 이익을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6개 기업인가 있죠. 그런데 성남FC가 받은 후원금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직접 흘러갔는지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에 쭉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의 측근들이 그 후원금을 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돈을 받아갔다, 성남FC에서. 자, 그런 그 의혹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더 수사를 해야 되겠죠. 특히 제3자 뇌물죄.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최순실 게이트 때 많이 나왔던 거죠. 미러재단, K재단을 통해서 이 대기업에 돈을 거둔 것, 이것이 제3자 뇌물죄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데까지 이것이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성남판 미러재단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성남FC 사건. 이것뿐이 아니죠.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도 이 김문기 전 처장을 그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에서는 김문기가 이재명이 변호사할 때부터 서로 알던 사이고, 대장동에서 특히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초과 이익 환수 그 조항을 없애버린 거죠. 민간업자, 김만배를 비롯해서 민간업자에게 초과 이익이 많이 가면 그것을 성남시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 조항을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김문기 전 처장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그래서 이재명은 모른다고 해서 이 선거법으로 갔는데 그것은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지금 이 부분은 초과 이익 환수 폐지를 이재명이 묵인하거나 지시를 했다면 배임 혐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건 지금 그 허위 사실이라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그렇다면은 왜 모른다고 했을까? 검찰에서는 김문기가 이것과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당시 시장이죠. 대장동 관련 업무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는데 이걸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잡아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은 배임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직권 남용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선거법은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끝났지만 본료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죠. 이것도 뇌물 혐의의 수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3자 뇌물 오늘 나왔는데 변호사비 대납도 뇌물 혐의 수사로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여기는 또 쌍방울이 여러모로 얽혀있기 때문에 쌍방울 자금 흐름, 연관성을 추적 중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 사건 수사, 이제부터가 진짜 수사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은 다양한 안전판을 설치를 해놨죠.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 또 야당 대표가 돼서 정치보복 그 프레임을 걸 수 있는 그런 것, 또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또 보호막을 치고 여러 가지 3중 갑옷을 입고 참호까지 팠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참호 속에서 마치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된 것 아닌가. 검찰 수사 포위망에 걸려서. 자, 그런 느낌이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드는 하루였습니다. 순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